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강의는 메인보드에 대해서, 즉 AD보드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AD보드를 간략하게 우리가 그 요약을 좀 해보면요. 외부에서 받은 영상 신호를, 영상 신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래픽 카드로 오는 영상 신호가 있을 거고, 또 외부 기기에서부터 오는 영상 신호가 있을 거고, 또는 우리가 어떤 셋업 박스로 통해서 들어오는 영상 신호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오는 안테나를 통해서 오는 영상 신호, 여러 영상 신호를 우리가 어떻든 간에 그 신호는 액정이 인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가공해 주는데, 그 영상 신호를 받아서 1차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갖다가 메인보드에 있는 스케일러, 즉 메인 칩이 1차 가공을 해서 그 가공한 신호를 우리가 T콘 보드로 주게 돼 있다. 그러면 1차 가공한 메인보드에서 1차 가공한 영상 신호는 뭐냐? 바로 LVDS 신호라는 얘기죠. LVDS 신호는 RGB라는 그런 영상 신호와 수평 동기 신호와 수직 동기 신호를 가지고 있다. 그 신호를 우리가 1차 가공을 해서 1차 가공한 신호를 우리가 LVDS 케이블을 타고 우리가 T콘 보드로 주게 되는데, 그 LVDS 신호는 우리가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신호가 아니다는 얘기죠. 아니다. 그러면 그 LVD 신호를 받아서 T콘 보드에서 타이밍 컨트롤러가 바로 그때 비로소 뭐냐? 바로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2차 신호를 거기서 가공을 해주는 거죠. 가공. 그래서 아마 메인보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은 이제 이게 T콘 보드를 좀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수리에 대해서 좀 더 레벨업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이 스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눈으로 강조하지만은 이론이라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어떤 나름대로의 수리의 노하우 또는 어떤 스킬업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뭐 이론을 주로 위주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그 불량 제품들을 여러분 이제 수리를 해보면서 나름대로 또 거기다가 이론 플러스 알파 그 실무의 어떤 그 노하우를 여러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T콘 보드가 메인보드 이상으로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액정 구조가 T콘 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액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먼저 액정의 세부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니터 수리를 해본 사람은 백라이트, 즉 뭐 CCFL이나 아니면 LED 백라이트를 갈기 위해서 어차피 분해했을 때 이런 모양을 봤을 겁니다. 이런 모양을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우리 이걸 뭐 우리가 뭐 T콘 보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패널 보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액정이죠. 액정이죠. 예,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LVDS 케이블 타고 여기 LVDS 케이블 타고 여기 지금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이제 T콘이죠. T콘. 타이밍 컨트롤러에 의해서 이제 2차 신호를 가공을 하는데, 바로 이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서 여기 지금 막대기처럼 보이는 거, 요게 이제 LDI 칩 또는 뭐 DDI 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LCD 구동 칩이란 말이죠. 바로 여기 타이밍 컨트롤러가 이쪽으로 이렇게 신호를 줘갖고 여기에 이제 화면이 구성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동작 원리겠죠, 이것이. 자, 그럼 이제 그 동작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또 액정을 여러분들이 뜯어보면은 이제 그 분리를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백라이트라는 것이 맨 뒤에 존재하고, 뭐 액정 자체는 우리가 자체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LCD는 자체 발광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때 뒤에서 어떤 광원을 쏴줘야 여기에 화면이 나타나는 거죠. 뭐 지금 말은 이제 OLED가 아직 보급이 많이 안 돼서 하지만 OLED는 자체 발광이죠.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거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쓰는 것은 뭐냐? LCD, 우리 그 LCD 액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라이트가 존재를 하고요. 그 백라이트 앞에 수직 편광판이 존재하고 맨 앞에는 수평 편광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세 개예요. TFT, 액정 컬러 필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TFT가 뭐냐면은 하나의 그 우리가 이제 TFT는 이제 방막형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바로 뭐냐? 이 액정, 이 가운데 액정은 이 어떤 고체와 어떤 그 액체의 중간 물질인데, 얘가 어떤 전압에
변화를 주게 되면 얘가 액정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비스듬히 눕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누웠다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액정을 움직여주는 게 어떤 전압을 가했을 때 이런 변화가 온다는 얘기죠. 그 변화를 우리가 주는 주 역할은 뭐냐, 바로 TFT가 하는 거예요. 이 방막경 트랜지스터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내준, 백라이트에서 보내준 빛을 얼마만큼 얘를 변경을 해서 이렇게 빛을 막고 있는 요런 이 액정이 어떤 이렇게 가로 눕기도 하고 세로 눕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빛을 통과를 많이 하겠냐 적게 시켜주냐에 따라서 이 RGB 삼원색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화소 점을 구현을 하는데, 그 색상 변화를 하는 것이 주 원인 제공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에다가 어떤 게이트의 전압을 가했을 때 어떤 소스에서 드레인을 흘리겠죠.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흘러가는 그런 화소 전압에 의해서 이 액정이 변화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액정이 화면에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앞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요 앞에 표시는 되지 않지만은 여기 지금 요 칼라 필터 앞에 하나의 ITO라는 투명 전극이 하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V콤이라는 전압을 걸어주게 되어 있는데, 이 전압과 여기 나온 전압의 전위차에 의해서 이런 액정이 틀어지는 형태가 많이 변한다는 얘기죠. 여기 투명 전극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액정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0에 600 라인이다. 800에 600 해상도다.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사게 되면은 액정의 최대 해상도를 얼마라고 나와 있죠. 최대 해상도가 1900에서 1080이다. 아니면 옛날에는 800, 600 해상도를 많이 썼는데, 800에 600의 예를 들자면, 가로가 800, 세로가 600이라는 화소들이 존재를 하는데, 화소들이 존재를 해요. 화소들이. 그래서 이게, 가로에 이런 화소가, 800개가 존재를 하고, 세로 600개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화소는 RGB, 우리가 칼라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RGB라는 삼원색을 이용해서 색의 배합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RGB라는 이 색상의 휘도와 어떤 전압을 우리가 조절을 해서 액정에 이게 틀어진다 그랬죠. 이게 트위스트의 어떤 그런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뭡니까? RGB 가지고 우리가 25만 개의 색상을 구현해낸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어떤 자연 환경도 볼 수가 있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픽셀이 요 RGB라는 서브픽셀을 이루어지는 이 1픽셀이라는 것은 요 점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점 하나가 RGB라는 서브픽셀로 이루어져 있다. 서브픽셀로. 그러면 RGB라는 요 하나하나가 바로 이렇게 R에 대한 TFT가 하나 있고, G에 대한 TFT가 하나 있고, G에 대한 TFT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위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TFT는 뭐냐면 하나의 스위칭을 해주는 거다. 전기를 통하게 하고 안 통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다. 스위칭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밝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요 앞에 투명 전극이 하나 있다 그랬죠. 이 앞에.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이 TFT 앞에 보면은 액정의 구조를 보면 요 앞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여기에 바로 투명 전극이에요. 여기다 우리가 V콤이라는 전압을 걸어주는 거죠. 여기 공통 전압을 걸어주고, 여기 지금 게이트에다가 어떤 신호를 줬을 때, 게이트에다가 우리가 이제 액정의 구조를 보면 여기 지금 유리 기판에다가 우리가 이제 게이트를 만들어서 증착을 해주고, 그다음 소스와 드레인을 증착을 하고, 가운데 이제 아모포스 실리콘이라는 그런 어떤 반도체를 여기다 증착을 합니다. 그래서 TFT는 모니터에 쓰는 TFT는 유리 기판이라는 재질 위에다가 우리가 증착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많이 쓰는 보드에 쓰는 FET는 바로 뭡니까? 웨이퍼라는 기판에다가 증착을 하는 거겠죠. 그게 틀린 거죠. 그래서 특수 기판에다가 증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가운데 우리가 액티브 레이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활성층은 바로 아모포스 실리콘이라는 비정리 실리콘을 써서 전자이동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든 구조. 그래서 여기 FET에다가 온 신호를 걸어주게 되면은 이 소스에서 드레인을, 이 소스로 들어오는 전기는 뭡니까?
바로 LVD 신호를 T콘이 받아서 LVDS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디지털 신호지만은 얘가 지금 우리가 전기를 걸어주기 위해서 디지털 신호를 걸으면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T콘에서 그 디지털 RGB 신호를 바로 뭡니까? 아날로그 화소 전압으로 바꿔주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여기 지금 게이트에다가 어떤 온 신호를 걸었을 때 이 화소, 각 단계되는 화소에 그 T콘에서 만들어준 화소 전압이 여기 걸리는 거죠. 걸렸을 때 뭡니까?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면서 이 AI층, 즉 아모포스 실리콘이라는 층을 통하게 돼서 여기 드레인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드레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뭡니까? 이 ITO, 이 전극층이 하나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통 전극과 여기 지금 ITO, 드레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ITO하고 뭡니까? 하나의 캐패시터를 형성한다. 여기 전이 많이 걸어주면은 캐패시터에 전기가 많이 통할 거고요. 적게 걸어주면은 적게 통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LVDS 신호는 그 들어오는 각각의 그 디지털 신호는 우리가 외부에서는 영상 신호가 그죠? 뭐 밝은 어떤 신호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두운 신호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T콘에서 그 아날로그 전압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압이 뭐 약한 어떤 전압이 걸린다 그러면은 소스에서 드레인을 흘리면서 여기하고 이 공통 전극하고 드레인에 붙어 있는 공통 전극하고의 어떤 캐패시터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전위 차이에서 액정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로 트위스트를 한다. 트위스트를. 이렇게 액정이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누울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백라이트가 통해준 빛을 이게 덜 막으면은 이렇게 더 통할 거고, 많이 막으면 이렇게 안 통할 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칼라 필터에 그런 빛을 많이 통과한다, 적게 통과한다. 그래서 그 색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여기다 구현해 주는 거죠. 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그 나중에 어떤 전압이 걸릴 때 전압이 걸린다 안 걸린다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TFT에 바로 ITO라는 드레인에 ITO라는 투명 전극이 하나 연결되어 있고 그 칼라 필터 앞에 우리가 투명 공통 전극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서 걔랑 그 캐패시터를 형성한다. 그래서 소스에다가 아주 강한 전원을 걸어줬을 때는 액정의 변화가 심할 거고 소스에다가 적은 전원을 걸어줄 때는 액정의 변화가 덜할 거고 그런 걸 이용해서 액정의 트위스트라는 어떤 회전의 어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 투과되는 빛을 갖다 많이 할 거냐 적게 할 거냐 해서 우리가 25만 개의 색상을 구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액정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니터나 TV에 쓰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QLED까지 쓰는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그 TFT는 N채널을 많이 씁니다. N채널. 전자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모포스 실리콘 여기다가 우리가 증착을 했을 때는 N채널 밖에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채널을 쓰는 이유는 전자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아무래도 화질 구현하는 속도도 좀 빠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구조를 좀 잘 봐야 되겠죠. 이 구조를. 예, 그래서 항상 그 칼라 필터 앞에는 이 공통 전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여기 지금 그 공통 전극이 있어서 얘랑 전위 차이에서 하나의 캐패시터를 형성한다. 이 가운데 액정이 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캐패시터. 그러니까 캐패시터를 형성하기 때문에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많은 전기가 흐르면은 액정의 구조가 더 많이 바뀔 거고 조금 걸어주면 덜 바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전극 사이에 전위차를 이용해서 컨트롤한다 하는 것이 이제 액정의 어떤 그 기본적인 구조고 동작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요즘 쓰는 올레드 같은 거는 유리기판을 안 쓰죠. 유리기판 쓰면 구부러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폴리이미드라는 어떤 그 플라스틱 재질에 잘 구부러진 거기에다가 이런 TFT를 증착을 한 겁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올레드가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ITO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투명이에요. 왜냐면 여기다가 칼라 필터 앞에다가 투명하지 않은 전구를 했을 때는
빛이 제대로 통과가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투명한 전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잡다한 걸 좀 써놓긴 했는데요. 요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요 구조를 잘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동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내용들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구조가. 그래서 요 아까 조금 설명이 티콘이 있고, 여기 이제 가운데 이 막대기 모양의 이게 LDI 칩인데, 바로 이제 액정을 구현해주는 마지막 단계의 어떤 그 소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누상 보는 게 수리하다가 요 지금 그 COF를 떼어내서 라인 디펙터, 즉 화상이 생기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건데, 요 지금 유리식 그 액정 클래스하고 이 티콘 보드 사이에는 회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ACF 테이프라는 걸 특수 테이프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솔더링 돼 있다. 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 다뤘을 때는 여기 액정 클래스나 또는 티콘 보드 회로에서 COF가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를 초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화면에 어떤 증상이 생기냐? 이렇게 굵게 이렇게 검게 화면이 구현이 되지 않은 라인 디펙트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수리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폐기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액정 구현을 위한 영상 신호 흐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액정의 영상 구현을 위한 영상 신호 흐름 및 전원 공급 흐름의 첫 번째 단계는 외부 기기로부터 전송받은 영상 데이터는 메인보드의 메인칩인 스케일러를 통해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로 1차 변환한다. 두 번째 단계는 메인보드의 메인칩인 스케일러로부터 1차 가공된 LVDS 신호와 티콘 보드 동작을 위한 DCO 볼트 VCC 전압은 메인보드와 티콘 보드로 연결된 LVDS 케이블을 통해 티콘 보드로 전송되는데, LVDS 신호는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2차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티콘 IC로 전송되고, LVDS 케이블을 통해 공급받은 DCO 볼트 VCC 전원은 레귤레이터의 전압 다운을 통해 티콘 IC로 공급되며, 또한 DCO 볼트 전원은 소스 드라이버와 게이트 드라이버 IC의 동작을 위한 전원 공급을 위해 티콘 보드 승합 회로를 통해 LDI 칩인 소스 드라이버와 게이트 드라이버 IC에 공급된다. 세 번째 단계는 타이밍 컨트롤러인 티콘 IC는 메인보드 스케일러로부터 전송받은 영상 데이터, 동기 신호, 클럭 등의 LVDS 신호는 소스 드라이버 및 게이트 드라이버 IC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아날로그 화소 전압과 타이밍 컨트롤 제어 신호로 2차 변환하여 영상 신호는 소스 드라이버 IC에 공급되며, 타이밍 컨트롤 제어 신호는 게이트 드라이버 IC에 공급되어 게이트 드라이버 제어 신호가 턴온된 라인에서 디스플레이가 가능해진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조금 전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액정을 동작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압들이 좀 필요해요. Vcom 전압도 필요하고 VGH, 그다음 게이트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VGH, VGL이라는 그런 이제 전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AVD라는 어떤 그 전압도 필요합니다. 그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DCC 컨버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동작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 또 LVDS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온 신호들은 일단은 우리가 RGB 신호와 수평 동기 신호와 수직 동기 신호를 갖고 있다. 그 신호를 우리가 타이밍 컨트롤러에 여기 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LVDS 케이블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전압을 공급한 기본 전압인 VC 전압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DCC 컨버터로도 가고, 그 다음에 타이밍 컨트롤러, 보통 3.3V로 동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동작시키기 위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이 전압들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 티콘에서 가공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RGB 신호와
수평 동기 신호, 수직 동기 신호, 이걸 우리가 타이밍 컨트롤 신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신호들을 여기서 RGB 신호는 우리가 디지털 신호기 때문에 여기서 소스에서 드레이로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화소 전압으로 변화를 여기서 시켜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소스를 통해서, 소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타이밍 컨트롤 신호 있죠. 우리가 수평 동기 신호, 수직 동기 신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같이 보내줘가지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신호에 의해서 게이트가 온, 오프 해라. 그래서 여기 이제 화소들이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화상이 구현될 때 좌측부터 우측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주사라고 그러지, 주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평 동기 신호와 수직 동기 신호가 여기서 역할을 한다. 쭉 역할을 하고 다음 라인을 또 쭉 뿌려주고 다음 라인 쭉 뿌려 끝까지 갔다 여기서 바로 수직 동기 신호를 다시 부여해서 다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좌에서 우로 뿌려줌으로써 우리가 뭡니까? 움직이는 동영상이 구현되는 거죠. 그 신호들을 여기서 이렇게 쭉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신호들을. 그래서 그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 신호 흐름들을 이렇게 간다 하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요 지금 V컴이라는 그 칼라 필터 앞에 우리가 이제 공통 전국으로 V컴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V컴과 액정 앞에, 액정 뒤에 보면 TFT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V컴하고 FET 사이에 어떤 요런, 캐패시터가 존재한다. 요런 게. 그래서 그 전이 차이에서 화소 밝기를 조정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통 전극이라는 것은 굉장히 투명한 전극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뭐라 그러지? 그 아크릴판처럼 얇은 건데 투명 전극인데 그 전체가 전극입니다. 전극. 그래서 이 전극하고 전이차를 이용한다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한 얘기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림들인데요. 지금 소스에서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LVDS 케이블에서부터 받은 RGB 그 디지털 영상 신호를 우리가 전압을 걸어주기 위해서 화소 아날로그 전압으로 바꿔준다 그랬죠. 그게 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 액정의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신호를 가해주는 거죠. 신호를 가해줘서 한 라인의 턴온 전압을 게이트에 걸어줬을 때 게이트에 어떤 N채널이기 때문에 플러스 신호를 걸어주게 되면은 이 한쪽 라인이 화소가 열리면서 하나의 그 화소가 구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걸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액정이 구동될 때 우리가 이제 주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죠. 이렇게 화면이. 예. 이거를 컨트롤해주는 신호들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평 동기 신호, 수직 동기 신호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화면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게이트에서 소스로 흐르는 아날로그 전압이 강한 거면은 여기에 투명 전극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까 투명 전극이, 여기 전극이 ITO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투명 전극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날로그 화소 전압이 일로 들어와서 일로 많이 흐르게 되면은 여기에 캡은 높게 형성이 될 거고 적게는 적게 형성될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전압이 액정 사이에 여기 지금 TFT하고 공통 전극 사이에 여기 전원을 온하게 되면 이렇게 액정이 서가지고 이 통과를 못하는 거고 전원이 오프됐을 때는 이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이 차에 의해서 색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빛을 통과하면은 많이 TFT에서 이 전압이 많이 흐르고 이 전이차에서 많이 흐르게지면은 여기 액정이 이런 그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막고 있으면 이게 평광판이죠. 수평으로 누워 있는 것들은 못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렇게 트위스트 해가지고 빛이 이 사이로 통과되면 여기는 조금 흐를 거고 여기 많이 흐를 거고 이런 현상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소스에서 드레인을 흐르는 전압과 투명 전극 사이 전이차가 뭐 많냐 적냐에 따라서 여기 지금 액정이 트위스트 되는 게 뭐 많고 변화가 적고 하는 거에 따라서 빛이 밝게 나오고 적게 나오고 아니면 안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GB 삼원색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R하고 G하고 B가 다 우리가 온 됐다 그러면 뭡니까? 얘가 하얀색으로 만들어지겠죠? 빨간색하고 녹색만 켜졌다 그러면 뭡니까? 노란색을 만들어내는 거고, 빨강하고 파랑만 켜졌다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이게 뭐 분홍색이죠? 만들어내는 거고, 또 뭐 녹색하고 어떤 그 파란색만 켜졌다 그러면 이렇게 다크 사이언이라는 이렇게 이런 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휘도에 따라서 또 이게 빨간색이지만은 요게 휘도 어떤 그 불 밝게 의해서 어떤 조금 변화가 오면 또 요거보다 또 다양한 색이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색을 합치냐 배합 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25만 개의 색상을 구현해낸다는 것이 지금 요런 그 우리가 소스에서 드레인 흐르는 전압과 공통 전압의 전위 차이에서 이 지금 액정들이 트위스트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요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액정이 구현되는 겁니다. 액정이. 자, 그러면 LCD 구동칩. 이 LDI 칩이 중요한 건데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만들어진 아날로그 화소 전압과 수평 동기 신호와 수직 동기 신호를 우리가 바로 여기다가 이제 LDI 칩에다 우리가 전달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이제 잘못하다 부러뜨리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뭐 잘 나가지는 않는 그런 소자들입니다. 요것이 이제 이런 플렉시블 기판 위에 이렇게 본딩 돼가지고 요걸 우리가 COF라고 얘기합니다. COF라고. 요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CD 구동칩인 LDI는 서브 픽셀을 온오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이트 드라이버와 서브 픽셀들이 표현할 색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스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다. 소스 드라이버와 게이트 드라이버 IC에서 전위차를 이용해 전류를 TFT에 흘려주어 각각의 서브 픽셀들이 구동하게 된다. 소스 드라이버는 TFT의 소스 전극과 데이터 신호 배선을 구동한다는 의미에서 데이터 드라이버 IC라고도 한다.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한 개 라인에 R, G, B 영상 데이터를 소스 드라이버 IC로 전송하고 수직 동기 신호와 수평 동기 신호는 게이트 드라이버 IC에 전송하면 게이트 드라이버에서는 한 개 라인에 TFT를 ON 시키는 제어 신호를 게이트 라인에 인가하여 TFT를 ON 상태로 만들어주면 소스 드라이버는 신호 배선을 통해 디지털화된 화상 데이터를 아날로그 화소 전압으로 변경하여 화소의 신호 전압이 인가되어 한 개 프레임에 화상이 표시되고 난 후 연속적으로 다른 프레임을 표시하여 동화상 구현이 된다. 자, 아까 한 내용들이 요런 내용들을 쭉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삼원색을 가지고 RGB 삼원색을 가지고 빛의 밝기를 조정한다. 그 밝기 조정은 뭐냐? 바로 우리가 소스에 드레인을 흐르는 전압과 공통 전극 사이에 그 내용에 가지고 하나의 캐패시터를 형성하는데 그 캡에 의해서 우리가 액정의 이 트위스트되는 변화를 이용해서 액정의 그 화소의 밝기를 조정해서 이런 빛의 삼원색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색상을 구현해낸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에 평광판, 이 지금 액정에는 안에 뭐가 수직 평광판하고 수평 평광판 두 개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을 이렇게 수직 평광판과 수직 평광판이 있을 때, 여기서 수평으로 된 빛이 들어오면 못 통과하는 거고, 수평으로 된 거면 통과하고 수직으로 들어온 거면 통과 못하는 그런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평광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선글라스 같은 게 사실 이 평광판의 역할을 하는 건데, 여러분 눈이 부실 때 선글라스를 끼면 눈이 좀 안 부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죠.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리에 임하면은 아마 좀 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평광필름의 원리를 좀 잠깐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원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액정을 뜯어서 못 쓰는 걸 한번 뜯어보세요. 바깥에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수평 편광판이죠. 요거를 이제 카타칼로 이렇게 뜯으면 뜯어져요. 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게 이게 뭔지를 몰랐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수평 편광판을 다 뜯어서 액정으로 사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빛이 여기 일로 컨트롤 못 하잖아요. 아까 여러분 보여줬죠? 액정의 구조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안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수평 편광판 같은 이런 재질의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나만 이 액정의 화면이 보이는 거죠. 이걸 떼어내면은 화면이 다른 사람 눈에는 그냥 하얀색이죠. 이런 하얀색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다 뜯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요게 이제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수평 편광판이죠. 요 뒤에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수직 편광판이죠. 수직 편광판. 수직 편광판 앞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TFT 기판이 있다고 그랬죠. 유리 기판에 TFT를 증착, 즉 FET를 증착한 기판이 있고, 그 기판 안에 액정이 들어있고, 액정 앞에는 뭡니까? 칼라 필터가 있고, 칼라 필터 앞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투명 전극, Vcom, 즉 공통 전압을 걸을 수 있는 투명 전극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투명 전극과 FET의 전이차에 의해서 우리가 액정을 컨트롤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수평과 수직 편광판을 우리가 한번 교차시키거나 아니면 반대로 틀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안 보이죠? 다 막고 있습니다. 이 안에 액정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틀었을 때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에 액정이 들어있다고 그 전압을 가했을 때 이렇게 안 보이기도 하고 빛이 약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하게 밝게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게 액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직 편광판하고 수평 편광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에 한 얘기 좀 하면 요거 상기하고 넘어갑시다. 요거 상기하고. 자, 액정 신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원리는 다 알고 계시죠? 예, 이런 그 메인보드의 그 영상 신호 흐름은 알고 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영상 신호가 이런 그 영상 입력 포트 쪽으로 들어오겠죠.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전원을 온 했을 때 온 트리거 신호가 어떻게 들어가냐? 바로 MCU의 폼웨어를 터치를 한다. 그래서 이 MCU에 들어있는 폼웨어는 뭡니까? 전자회로를 컨트롤한다고 그랬죠. 전자회로를. 그래서 백라이트를 켜주고 꺼주는 그 스위칭회를 동작시키고 여기 패널 쪽에 VCC 공급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5V는 12V를 열어주게 한 스위칭을 동작시킨다. 그래서 백라이트를 스위칭을 동작시켜서 백라이트를 켜주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던 T콘에 대한 또는 패널보드에 대한 VCC 전압을 우리가 공급해줘서 이 패널보드가 동작을 하게 한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런 그 신호가 영상 신호들이 이 스케일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뭡니까? 액정 인식할 수 있는 LVDS라는 우리가 1차 신호를 여기서 가공을 해줍니다. 가공을 해주면은 이제 요 LVDS 케이블을 타고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이게 T콘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예. 들어갈 때 우리가 뭡니까? RGB 영상 신호와 수평 동기 신호와 수직 동기 신호가 들어가고 여기 지금 스위칭회를 통해서 VCC 5V는 12V 액정에 따라 틀리겠죠. VCC 전압이. 그 전압이 이 케이블을 타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뭡니까? 이 신호는 LVDS 신호는 액정이 인식할 수 없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T콘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신호를 갖다가 다시 2차 가공을 해주겠죠. 디지털 신호는 TFT가 인식할 수 있는 아날로그 화소 전압으로 바꿔주는 거고 게이트를 갖다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평 동기 신호와 수직 동기 신호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그 신호들을 가지고 우리가 액정을 갖다 컨트롤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면이 구현하게 된다.
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제 파워에 대해서는 뭐 아주 많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지금 영상 신호에 대한 강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요 립스보드, SMPS, TV나 모니터 쪽에 SMPS를 모르시는 분은 SMPS 강의를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호 흐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신호 흐름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패널보드 쪽에 이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스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여기 VC 전압이 들어오지 않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체크를 여기 지금 VC 전압을 체크해 보니까 5V는 12V가 감지가 안 된다. 그럼 뭡니까? 이 스위칭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왜? 이론이 서 있으니까, 이 VCG 전압은, 패널 쪽에 VCG 전압은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려야 이걸 공급을 한다. 그럼 문을 열어주는 작업 누가 한다? 바로 폼웨어에 있는 폼웨어가 우리가 연산을 해서 열어준다. 파원 버튼을 눌렀을 때, 야, 패널 전압 공급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MCU가 연산해서 일로 열어줘서 얘를 게이트를 열어줘야 VC가 한다. 그럼 이 스위칭 에러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양호 판별하겠죠. 정상이야. 그럼 폼웨어가 불량난 거 아니야? 이게 연동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이나 수리를 하시는 분이라도 이론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패널을 갖다가 조금 전에 여기 VC 전압이 T콘이나 VC로 들어가는 이런 전압들이 5V형이 있고 12V형이 있고 뭐 TV에서는 봐도 12V를 쓰는데, 요거를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5V가 들어가는 패널에 12V가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휴즈가 끊어지겠지만 휴즈가 끊어지면서 다른 소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데이터 시트를 우리가 찾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찾는 연습을 안 하시는 분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품번이 M320QAN01이라는 이 패널을 뜯게 되면 액정 뒷면에 스티커 하나 붙어 있는데 이 품번이 있습니다. 이 품번으로 찾으면은 이 패널이 몇 볼트짜리인지, VCG가 몇 볼트짜리인지가 나오죠. 여기 뭐 5볼트짜리네요. 그리고 핀은 30핀 표준 케이블, ALVDS 케이블이라 그러면은 28, 29, 30번이 VCC 라인이다. VCC 라인이 여기에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초보 입문자들은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여기 지금 이 사이트, 여러분들이 이제 www.panellook.com으로 들어가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그 사이트도 있어요. 여기다 패널 번호를 넣는 거죠. 이 품번호를 넣게 되면은, 서치를 하게 되면은 이 패널이 몇 볼트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검색이 되죠. 예. 여기 보면 나옵니다. 얘는 최대 해상도가 얼마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 쭉. 이건 12V죠? 12V 패널이네. 얘는 지금 이거 320Q 요거는 지금 12V 패널입니다. 12V 패널. 최대 해상도는 UHD를 구현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 보고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적극 검토를 해서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북마크 해놨다가 어떤 패널이다 그러면 늘상 수리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뭐 간혹 수리를 한다든가나 지금 입문을 하시는 분이 수리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면 VC 전압이라든가 최대 해상도를 구해 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런 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T콘 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콘 보드 쪽에 양구 판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정의를 내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타이밍 컨트롤러란 T콘이라고도 불리우며 DC 3.3V의 고동 전압을 갖는 소자로서 LCD 화면에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LCD 패널에 실장되어 있는 핵심 소자로 LCD 패널의 플레인이라고 불리우며 메인보드의 메인칩으로부터 1차 가공한 영상 신호인 LVDS 신호를 타이밍 컨트롤러가 전송받아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2차 신호인 아날로그 영상 데이터와
LCD 패널의 각 채널마다 붙어있는 소스와 게이트 드라이버 IC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로 가공하여 LCD 구동칩으로 전송되어 액정의 영상이 구현된다. 타이밍 컨트롤러는 영상 시간차 방지를 위한 LCD 총지휘자이며 화면의 잔상 없게 패널 신호 시간 조절 기능을 한다. 즉, 패널과 LDI 사이에서의 중재 역할을 하며 타이밍 컨트롤러는 스케일러로부터 가공된 LVDS 화상 정보를 LDI에서 필요로 하는 신호로 변환하여 LDI의 게이트 및 소스 드라이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메인보드에 사용되는 타이밍 컨트롤러 칩 소자 형태도 SoC화 추세에 따라 QFP SMD 타입 소자에서 BGA 타입 소자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타이밍 컨트롤러가 손상이 되었을 경우 모니터에 영상이 구현되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영상이 구현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타이밍 컨트롤러를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소자 리드가 많은 QFP 타입과 소자 리드가 없는 볼랍 타입의 BGA 타입 소자 교체 작업은 초보자의 경우 많은 분량을 양산하므로 충분한 솔더링 및 디솔더링에 많은 연습을 통해 숙달되어야 분량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타이밍 컨트롤러 표기명은 PCB에 U로 마킹되어 있으며 타이밍 컨트롤러의 주요 불량 발생 요인으로는 냉람 및 쇼트, 열화가 고장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타이밍 컨트롤러의 양부를 측정하는 계측기로서는 타이밍 컨트롤러의 영상 가공 출력을 파형으로 표현해주는 오실로스코프가 많이 사용된다. 타이밍 컨트롤러의 양부 판별 방법으로는 타이밍 컨트롤러 소자의 조밀한 단자에서 측정할 경우 쇼트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소자 리드와 연결된 회로에서 측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오실로스코프, 프로브 그라운드 악어 클립을 접지에 물리고 프로브를 타이밍 컨트롤러 신호 출력 단자와 연결된 회로에 접속 시 일정한 파형이 출력되면 정상이다. 자, 이것이 이제 타이밍 컨트롤러의 양부 판별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액정을 보면 뭐 구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기 지금 LVDS 커넥터를 타고 들어와서 타이밍 컨트롤러로 들어가겠죠. 여기 들어가서 이제 신호 가공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액정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압들이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Vcom 전압, VGH, VGL, 그 다음에 AVDD 이런 전압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그 타이밍 컨트롤러의 이네블 신호를 받아서 DCC가 이제 가동하게 되겠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압들입니다. 이게 있어야 액정이 구동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COF를 통해서 액정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막대기처럼 생긴 요것이 이제 LDI 또는 DDI 칩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LCD 구동 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겠죠. 이런 거에 의해서 동작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T콘 타이밍 컨트롤러 칩들은 우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리드가 사방으로 뻗은 우리 이 소자를 우리가 QFB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타입이 있고 볼랍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런 볼랍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그 BJ 타입들이 있어요. 이런 BJ 타입들이 여기 지금 회로면에 이런 볼랍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칩을 여기다가 우리가 BJ 장비를 통해서 솔더링 하는 거죠. 뭐 인두비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열풍기로 히팅하는 게 아니라 BJ 장비로 요 하부에서 PCB가 있으면 하부에서 열을 가해주고 상부에서 열을 가해줘서 이 볼랍이 이 PCB 패턴에 안착하는 그런 우리 그 작업을 해주는 BJ 장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이 타이밍 컨트롤러가 불량이면은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화면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요. 화면에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상한 줄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물론 이 부분이 타이밍 컨트롤과 정상이라도 스케일러에서 보내오는 스케일러 불량 신호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이상하게 각용되겠죠. 그래서 화면이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의심해 봐야 될 게 LVD 케이블의 어떤 접촉 불량, 또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타이밍 컨트롤러 또는 스케일러, 즉 메인 칩의 어떤 불량 이상이 아니냐, 또 냉납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칩을 교체하기 전에 특히 QFP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사방에다가 젤 플락스를 도포하고 우리 열풍기로다가 리히팅을 한번 해봤을 때 어떤 상태가 호전된다 그러면 얘가 젖불이라고 보는 거죠. 요거와 같은 마찬가지다 그러면 뭡니까? 2차적으로 메인보드에 있는 메인 칩을 갖다가 이런 QFP 타입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도 마찬가지로 젤 플락스를 발라가지고 리히팅을 했을 때 상태가 호전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거는 이제 뭐 젖불이니까 우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한 번 더 리히팅을 해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우리 지금 수리하는 사람이라든가 입문하는 사람들 제일 우울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 BJ 타입들입니다. BJ 타입. 이 BJ 타입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써본 열풍기나 인두기로 할 수 없는 작업이죠, 이게. 왜냐면은 열풍기로 리히팅을 가해줬을 때 상부에서는 어느 정도 납이 녹아서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부에 열이 전달이 안 돼서 냉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령 붙었더라도 1개월을 못 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젤 플락스를 도포해가지고 리히팅 하시는 분인데 그건 정상적인 작업은 아니다. 이걸 뭐 냉납이다 그러면 얘를 분리를 해야 되겠죠. BJ 장비를 분리해서 이 산화된 납을 다 제거한 상황에서 다시 새 솔더볼을 얹어서 붙이는 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불량에 났다. 어쨌든 간에 떼야 되잖아요. 디솔더링 해야 된다. PCB판에 디솔더링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뭡니까? 새 칩을 구해서 다시 뭡니까? 솔더링 할 때는 우리가 열풍이나 인두기가 아닌 BJ 류역 장비에 의해서 리히팅, 붙여 솔더링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은 연습과 경험이 없으면은 초보자들이나 아니면 뭐 많은 뭐 이런 수리를 안 해본 사람은 굉장히 우울하게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잘못됐을 때 여기 PCB 패턴에 이 패턴이 다 일어나거나 칩셋 패드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타버리거나 아니면 팝콘 현상이라서 이 칩들이 열을 가게 되면 볼록볼록볼록 이렇게 튀어나오는 팝콘 현상을 우리가 일으켜낸다면 이 칩은 죽은 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특허 TV나 이런 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칩들이 결코 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이 BJ 쪽의 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리할 때는 반드시 많은 연습, 불량난 걸 갖고 많은 연습을 하는데 이런 거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픽카드 불량난 거 많잖아요. 그래픽 GPU 칩셋이 BJ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떼어보고, 여러분 메모리 그 데스크탑 메모리 많이 버리죠. 불량난 거. 그 메모리 그 램 있죠, 램. 램을 갖다가 많이 띄고 붙이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수리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요즘 이제 노트 울트라북 같은 건 거의 BJ 타입으로 부품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뭐 부품 메인보드도 손바닥 많았고 참 수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나온 울트라북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는 더 뭐 핸드폰만한 PCB, 우리 스마트폰만한 PCB가 이제 들어가겠죠. 배터리만 크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연습과 경험, 노하우가 없으면은 많은 불량을 초래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참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T컴보드의 대표적인 고장 증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휴즈가 나가서 여기 휴즈가 나갔다면 T컴보드에 휴즈가 나갔다면 갈면은 되겠지만 이런 걸 이렇게 꼴수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타이밍 컨트롤러 아까처럼 이렇게 BJ 타입으로 된 거나 QFP 타입으로 된 것들의 젖불이라든가 소작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고, 이런 이제 기본 전압을 만들어주는 이 DC 컨버터 불량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귤레이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타이밍 컨트롤러 3.3V를 공부해주기 위해서는 받은 전압을 다운해서 보통 공부해주는 레귤레이터 불량도 많고, 어쨌든 간에 이 타이밍 컨트롤러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VC 전압을 공급 안 돼주면 동작이 아예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불량 체크할 때도 여기 3.3V가 제대로 인가가 되는지, 그러는 이제 레귤레이터에 불량이 있어서 전압이 뭐 3.3V 가해주는데 출력 쪽에서 뭐 2몇 볼트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1V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T콘은 동작이 안 하겠지. 이게 소자가 정상이라도 그런 불량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LDI 칩 얘도 불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 손댄다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분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 요것도 분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OF의 액정 클래스하고 패널보드 쪽에 지금 이 회로면이 ACF로 본딩이 되어 있는데, 즉 양면 테이프 같은 거로 우리가 이렇게 솔더링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 테이프죠. 예, 그런 부분이 살짝 떨어진 탭 분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일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칩 콘덴서, 이 쇼트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LVDS 케이블 접불. 여기서 우리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을 주로 본다면, 많은 분량, 레귤레이터 분량이 많고요. 휴즈 분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이런 칩 콘덴서들, 이 분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그냥, 이거 T콘 분량 아니야, 이러지 말고, 제일 먼저 체크해 볼 게 뭡니까? 휴즈. 그 다음에 칩 콘덴서가 쇼트 나는지 안 나는지, 여러분들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우리 양쪽을 쟀을 때 어떤 부자가 울린다, 이 쇼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것뿐만이 아니고 메인보드든 노트북이든 아니면 그래픽 카드든 아니면 우리가처럼 이런 TV 모니터 같은 경우도 이 칩 콘덴서 분량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량을 점유하는 부분이 뭡니까? 요거 레귤레이터. 이 레귤레이터들이 보통 보면 여기 공급되는 레귤레이터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 DCC 컨버터. 여기서 이제 우리가 V콘, VGL, VGH, AVD 생산해내는데 여기 많은 분량. 이 지금 단자는 조금 해더라도 굉장히 논리 회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예. 그래서 이런 분량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경험을 해봤죠. 이렇게 생긴 것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건 반 BJ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솔더링 실력이 좀 좋아야 잘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나온 건 붙이기가 좋은데, 이런 것들은 또 경험해 보면은 또 쉬운 작업은 아니다. 이런 것도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솔더링 연습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이 부주의해서 잘못 만져서 우리가 백라이트를 갈기 위해서 이걸 드러낼 때 잘못 건드려서 여기 있는 이 ACF로 본딩된 부분이 떨어져서 이렇게 가운데 화면 아니면 양쪽의 화면이 안 나오는 라인 디펙트 현상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탭 분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밍 컨트롤러 분량일 때는 화면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반쪽은 나오고 안 나오고 이 가독성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분량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타이밍 컨트롤러 분량이 많은데,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소자 분량도 있지만은 이게 QFP 타입으로 이 리드들이 굉장히 조밀하게 붙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냉납이 됐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 비슷한 증상이 LVDS 케이블에 접불일 때도 나온다. 그런 부분이죠. 또 하나 조금 전에 레귤레이터 분량이 많다고 그랬죠. 요 레귤레이터는 지금 분량이죠. 측정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전압이 다운돼 버려요. 출력 쪽에서 다운돼 버립니다. 이게 지금 2.5V짜리 레귤레이터인데 1.9V가 나오면 떨어지잖아요. 그럼 2.5V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소자에 1.9V를 공급해주면 에너지가 딸리다 보니까 얘가 힘을 못 쓴단 말이죠. 그래서 소자가 동작이 안 된다. 그런 레귤레이터 분량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칩 콘덴서죠. 칩 콘덴서 이런 것들, 이 문제가 되면은 전압이 인가가 안 되거나 전압이 다운되거나 하는 증상이 발생이 됩니다. 쇼트가 하나하나 연관 회로가 다 쇼트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죠. 찾았을 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양단을 쟀을 때 0V 값으로 나오는데 쇼트죠. 어떤 콘덴서 값을 잃어버린 철선으로 동작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량들이, 대표적인 분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것부터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됐다? 먼저 제일 먼저 이 VC가 제대로 들어가는가? 이 VC 안에 지금 휴즈가 연결되어 있죠. 이 부분에. 요게 체크를 해서 휴즈의 이상 유무를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기로 진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의심가는 패턴 보면요, 여러분들 이 칩 콘덴서는 눈으로 봐도 좀 큰 거는 되는데, 아니면 루페로 보면 이 분량만 또 여기가 좀 벌써부터 깨져 있거나, 아니면 이게 좀 누런색이잖아요. 더 짙은 색으로 변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수리해보다는 여러분들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지금 이 콘덴서들이 많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도 어려워요.
여기다가 리진을 갖다 도포를 해가지고 전압을 걸었을 때 그 리진이 빨리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송진 어떤 그런 액체인데 이거 변했을 때 뭐 여러분 TC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여기가 지금 도포를 했는데 여기가 금방 녹는 게 나타나더라. 그럼 걔가 쇼트예요. 빨리 찾아낼 수. 이 많이 조금 있는 건 괜찮은데 많이 붙어 있는 치콘센다들 여러분 쇼트를 갖다 분별할 때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특히 이제 그런 분들 체크하기는 좋은 그런 어떤 지그들도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분량이 많다는 것을 참조를 하시고요. 자,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패널 쪽에 바로 우리가 OSD 버튼을 누르면 패널 쪽에 바로 OSD 버튼을 눌렀을 때는 들어가지만 안 눌렀을 때 우리가 스탠바이 상태에 있을 때는 패널 쪽에 VC 전압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무부하 상태라도 만약에 뭐 어떤 아답터를 꽂았을 때 이 OSD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스탠바이 상태라고 그러죠. 아답터를 꽂으면 스탠바이 상태로 기본 전압은 들어가는데 그게 패널까지 전압이 공급된다 그러면 뭡니까? 무부하라도 아무래도 전력 손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회로를 이렇게 구성해 놓지 않았냐, 제작자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패널 쪽에 전압이 공급되는 것은 스탠바이 상태에서는 딱 대기만 하고 있는 거죠. OSD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 이제 뭡니까? 그 OSD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죠? 바로 메인보드의 MCU 안에 폼웨어로 들어가서 연산을 해서 바로 그때 뭡니까? 야, 패널 그 VC 문 열어. 그랬을 때 이제 바로 T콘으로다 아니면 패널 보드로다가 VC 전압이 공급된다 하는 그런 스위칭 회로를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뭐 패널 쪽에 패널 VCC 공급 스위칭 회로는 FET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TR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FET로 많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뭐 N채널 쓰던 P채널 쓰던 관계없는데 여기서 이제 P채널을 썼죠. P채널을.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에다가 P채널 뭡니까? 음의 신호를 가해줘야 되겠죠. N채널 뭡니까? 양의 신호를 가해줘야 이 그 게이트가 열리겠죠. 예, 그래서 현재는 스탠바이 상태에 보통 보면 소스 전압이 5V가 걸려 있는 거죠. 아직 통과는 안 했어요. 왜? FET는 게이트에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동작을 하는 거죠. 스위칭 역할이죠. 그래서 P채널은 음의 전압, N채널은 양의 전압이 게이트에 들어갈 때 문이 열린다. 전철 게이트가 열린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게이트 전압을 방기면 게이트는 플러스자예요.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P채널은 뭡니까? 음의 전압이 걸려야 게이트가 열리는데 양에 걸려있으면 얘는 대기하고 있는 거죠. 스탠바이 상태라고 하죠. 스탠바이 상태. 예. 그리고 우리가 드레인 전압을 보면은 소스는 대기하고 있지만은 게이트가 안 열렸기 때문에 여기 0V가 측정이 되겠죠. 이렇게. 스탠바이 상태에서 대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파워 버튼을 온했을 때에 재보면은 소스 전압은 뭡니까? 소스 전압은 그때 5V가 걸려 있고요. 여기 지금 게이트 전압은 뭡니까? 0V가 걸렸죠? 음의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열린 겁니다. 그럼 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소스에 대기하고 있던 전압이 5V 신호가 바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흘러가지고 뭡니까? 5V가 여기 지금 드레인 전압이 걸리는 거죠. 이 드레인하고 바로 LVS 케이블, VCC 케이블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로 케이블을 타고 여기 5V가 T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TV에서는 보통 12V를 쓰는데요. 모니터에서는 5V를 좀 많이 쓰죠. 요렇게 이제 스탠바이 상태냐, 정상 동작 상태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리할 때, 온 버튼을 눌렀는데, VC 쪽으로 패널 쪽으로 T콘 보드로 또 전압이 안 들어가요. 인가가 안 된다.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먼저 뭐 하라고 그랬죠? 퓨즈를 체크해봐라 그랬죠. 퓨즈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항상 VC함에 들어가는 입력단에는 항상 회로 보호를 위해서 영험, 휴저블 레지스터라든가 아니면 퓨즈가 연결되어 있다. 휴즈가 연결 안 돼 있는 것들은 영호음 저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콘덴서 이렇게 했는데 영호음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의 휴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가 전기전자 기초에서 이걸 휴저블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했었죠. 영호음이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우리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고 우리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메인보드도 이렇게 지금 영호음이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다 그럼 뭡니까? 휴지가 안 나왔어 그럼 뭡니까? 이 스위칭을 점검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패널보드 쪽에 치콘덴서가 쇼트가 됐다면 전압이 다운되어 버리겠죠.
예, 그래서 먼저 이 스위칭 에러가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서 얘가 지금 품번을 찾아보니까 P채널 FET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전기전자 기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 P채널은 게이트가 음의 전압이 가해져 열리는 거고 N채널을 양의 전압이 걸려야 되겠지. 그럼 이게 1인 순서로 재보는 거예요.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했더니 아, 여기서 문제가 생겼더라. 그럼 이 스위칭으로가 문제인 거죠. 여기 정상이야. 그럼 뭡니까? 이제 메인보드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T콘으로 넘어가서 T콘에서 어디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 TV 같은 거는 뭡니까? T콘에서 나온 출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탭보드로 들어가, 탭보드. 그죠? 모니터는 뭐 T콘하고 그냥 패널, 통합해서 다 붙어 있어서 그냥 패널보드로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TV에서는 이게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T콘 보드가 있죠. T콘 보드가 있고, 액정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여기 탭보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 지금 뭐, 보통 보면, 이 FFC 케이블이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반쪽은 얘가 담당을 하고, 반쪽은 얘가 담당. 그래서 데이터 분할 IC에 의해서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 이제 이 탭보드에 쇼트가 있더라도 여기가 지금 VC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탭보드하고 요 지금 T콘보드 연결되어 있는 요 FFC 케이블을 두 개 다 제거를 해보고 여기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리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기본 이론이 머릿속에 있으면 아,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추정 60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얼마나 빨리 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론을 알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래서 지금 항상 이런 스탠바이 상태와 정상 동작 상태에서 비교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수리에 임해야 된다. 일단 VC 전압이 안 들어가서 그 T콘이 동작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는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메인보드에서 외부에서 어떤 포트를 통해서 외부 영상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죠? RGB라는 신호와 영상 신호와 수평 동기 신호와 수직 동기 신호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 신호가 어디로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이쪽에 들어올 신호가 여기로 스케일로 들어간다 그랬죠. 스케일에서 어떻게 가공을 합니까? LVDS라는 신호를 가공을 하죠. 가공을 해가지고 이 LVDS 케이블을 타고 영상 신호와 패널 VCC 공급을 공급하기 위한 VCC 전압이 같이 공급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차 신호, 이게 1차 신호지, 1차 신호. 그러면은 LVD 신호가 우리가 제대로 이게 얘가 스케일러가 메인 칩이 제대로 가공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칩에다가는 너무 이 QFP 타입 소자들은 리드가 조밀하기 때문에 CO2를 유발하기 때문에 LVDS 케이블을 우리 측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 케이블을 측정했을 때 우리가 오시로스코프로 측정했을 때 이렇게 어떤 파형들이 나오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신호가 안 나오고 있다. 지금 얘가 뭔가 가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가공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기 지금 스케일러 쪽에 메인 칩에 VCR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먼저 체크해야 되겠죠. 에너지가 공급 안 되면 얘가 동작이 안 되잖아요. 되고 있는데도 마찬가지 안 나온다. 그럼 뭡니까? 얘가 냉납이라든가 아니면 소자 불량한 게 있죠. 그래서 먼저 이 신호가 우리가 T콘보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는 영상 신호와 어떤 컨트롤 신호들이 제대로 가공돼서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게 우선이에요. T콘 영상이 안 나온다? 메인보드를 제껴놓고 T콘만 저러면 측정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기서 신호가 제대로 넘어오는지를 먼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아, T콘 분량은 아니고 메인보드 쪽이구나. 아니면 메인보드 정도의 T콘 분량이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판단의 기준은 뭐냐? 바로 이런 신호들을 갖다가 디지털 테스트하기는 전압을 재는 거지만 얘는 신호를 갖다 재는 거잖아요. 오시로스코프로다가 이 각 단자가 물론 여러분들 이거 할 때는 데이터 시트를 좀 참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라운드 단자는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체크를 했을 때 이런 전화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정상적으로 가공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하면 되는 거죠. 이 신호가 정상이어야 T콘에 연결했을 때 타이밍 컨트롤러가 이 정상인 신호를 우리가 액정 인식해서 2차 신호로 가공해서 LDI 또는 DDI 칩으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때 액정에 정상적인 영상이 구현되는 거지. 여기 지금 1차적으로 메인보드에서 이 신호들이 제대로 안 나오고 불량이다. 또 왜곡된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T콘은 넘어갔자 그 영상 신호는 불량 신호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요건 전번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런 신호들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일차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물론 T콘이 제대로 동작이 된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거기서 걸린다 그러면 뭡니까? 이 T코너가 연결되어 있는 게 뭐죠? 바로 메인보드잖아요. 그 메인보드를 전 단계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T콘 쪽에 측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T콘의 이제 불량 유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요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T콘의 이제 그 어떤 회로들을 이렇게 좀 보면요. 여기 좀 LVDS 케이블을 통해서 보통 이제 28, 29, 30번이 VCC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1, 2, 3번 쪽에 이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이 VCC는 반드시 휴지를 거치게 되는데 휴지가 있는 단자가 어디냐를 봐야 돼요. 근데 보통적으로는 이제 28, 29, 30번 이가 여기 빠져 있죠. 이가 있는 이게 안 빠진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어요. 요걸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또 이쪽에 돼 있는 부분 여기에 휴지가 여기가 이제 VCC란 말이죠. 그러면 LVDS 케이블을 이제 수리하고 정상적으로 꽂아 반대로 꽂아서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VCC를 반대로 여기가 VCC가 돼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28, 29, 30번을 타오고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단 휴지 입력단을 거치고 들어가서 출력단을 거치는 거죠.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여기 DCC에서 다운해서 레귤레이터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반드시 들어와서 레귤레이터를 거쳐서 얘는 이제 3.3V를 우리가 그 요구하는 타이밍 컨트롤러죠. 여기서 전압 다운을 해서 3.3V를 통해서 컨덴서를 통해서 3.3V가 인가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넘어오는 전압들이 또 있어요. 뭐 1.2V 넘는 전압이 있는데 얘가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게 3.3V 이렇게 VCC가 휴지를 타고 들어가서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전압 다운해서 3.3V를 5V 3.3 다운해서 T콘으로 전달한다. 콘덴서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측정할 때는 여러분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봐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다가 단자에다가 여기다가 테스터기 리드봉을 대는데 이 단자가 조밀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쇼트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다 재는 게 아니고 이 메이커에서는 여기 지금 금도금으로 있는 부분에 측정 포인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 그라운드죠, 그라운드. GND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제가 측정을 해라. 왜냐면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한 겁니다. 여기. 요 V인이죠. 이게 저 VC 들어오는 단자 여기다 재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다 쟀을 때 이제 12V 들어온다. 그럼 휴지 입력단과 출력단을 재야 되겠죠. 입력단은 들어오는데 끊어지면 출력단은 전기가 안 넘어오겠죠. 예. 그래서 여기 들어오고 여기 지금 보면 VCC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공급되는 전압이 VC 이겁니다. 이거 여기다 재는 거지. 여기가 어디야 일단 막 쟀을 때 테스터기 그 리드봉이 여기다 쇼트를 냈을 때 얘 나가죠 이거. 예, 그래서 이런 불량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라운드 VCC V인 이렇게 측정 포인트가 좋게끔 금도금이 되어 있어요. 금도금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테스터기 그라운드 프로브와 적색 프로브를 대고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휴드 단선이라든가 레귤레이터 불량이라든가 특히 치콘덴사라든가 LVDS 케이블의 접촉 불량들이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VC 전압 측정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테스터기 DC 모드로 놓고 흑색 프로브를 여기 그라운드 포인트 여기 아까 그라운드 포인트 여기 있죠. 여기다 대고 그 다음에 뭡니까 V인 여기 단자에다가 쟀을 때 지금 LVDS 케이블을 타고 제대로 15V가 넘어오는지 이 패널은 5V 패널이죠. 4.86 정상이죠. 물론 테스터기의 정밀도 차이가 있는데 이건 5V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면 된다. 그 다음에 VC 전압이 제대로 이제 여기 들어가는가 항상 여기 뭡니까 휴즈가 여기가 입력단이죠. 입력단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휴지를 거쳐서 여기를 재봐야 돼. 여기를 출력단이 제대로 넘어가는지 여기를 재야 되겠죠. 이 끊어졌으면 안 넘어가니까 다리가 끊긴 거니까 당연히 V 전압이 여기 측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출력 쪽에 어떤 그 휴지 출력단에다가 전압을 쟀을 때 넘어오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T콘 전압. T콘에 VC 전압이 인가되는지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들어간다 그랬죠.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5V가 제대로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3.3V가 다운돼서 들어가는지를 측정하려면 여기 VC죠. VCC 단자를 찍었을 때 3.254 3.3V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측정할 때는 반드시 요 금도금된 요 단자에서 재야지, 초보자들은 그냥 여기다 잰다 그래서 갑자기 스파크가 확 튀긴다 그러면 얘는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죠. 전압 측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T콘이 동작하기 위해서 제대로 신호가 들어가는지, 제대로 전압이 VC가 들어가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LVS 신호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여기를 통해서 어떤 그 RGB 신호와 수평동기, 수직동기 신호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얘가 가공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 점검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T콘 쪽에 영상 신호가 어떻게 돼서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T콘 영상 입출력 신호 측정 방법으로는 메인보드 메인침으로부터 가공한 1차 영상 신호인 LVDS 신호는 LVDS 케이블과 연결된 패널 보드 LVDS 커넥터를 통해 T콘으로 LVDS 신호가 전송되어 T콘에서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영상 신호와 영상 제어 신호를 생성하여 LDI 칩으로 전송되어 액정의 영상이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메인 칩으로부터 전송받은 LVDS 신호와 T콘이 2차 가공한 영상 신호가 오실로스코프 상에 파형으로 출력되는지를 측정하면 된다. T콘으로 입출력되는 영상 신호를 측정하는 계측기로서는 오실로스코프가 많이 사용되며,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측정하는 방법은 오실로스코프 프로브, 접지하고 클립을 패널 보드 접지에 접속한 후 LVDS 케이블과 연결된 LVDS 커넥터 단자에 프로브에 접속 시 LVDS 영상 신호 파형이 검출되면 정상이며, 또한 T콘에서 입력받은 LVDS 영상 신호를 2차 가공하여 LDI 칩으로 전송되는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T콘 소자 리드와 연결된 칩 콘덴서에 프로브를 접속 시 파형이 검출되면 정상이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파형 측정 방법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VC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메인 칩으로부터 가공된 LVD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체크하고, 내부에 가공된 신호가 그런 LDI 칩을 또 전송하기 위해서 제대로 나가는지를 측정을 하고 보면 되죠. 그래서 측정 포인트도 보면은 출력포 여기 지금 이런 그 단자 앞에 이런 그 측정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기다 대고 우리가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LVDS, 이제 메인보드로부터 넘어오는 신호가 여기서 정상인데 여기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저항을 거치게 돼 있죠. 여기 출력단에 재보면 이런 신호가 지금 제대로 넘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찍어 봐야 돼요. 찍어 봐야 된다고요. 이렇게. 여기선 들어오더라도 LVDS 커넥터를 통해서 이를 전달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신호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잖아요. 이렇게 파형들이 제대로 나오는 측정을 해 보시면 되고, 또 이렇게 T콘에서 가공한 어떤 2차 영상들, LDI로 전송된 이 신호들이 지금 전송이 되고 있는지를 요렇게 찍어봐야 돼. 요런 데다가 요런 포인트에서 찍어봤을 때 요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신호조차가 아예 안 나온다 그러면 얘는 지금 동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동작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처럼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T콘에 지금 VCN이 제대로 인가가 되고 있는지, 또는 LVD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또는 어떤 제대로라면 얘가 냉납은 아닌지, 소자 불량은 아닌지. 그래서 이 소자 불량은 나중에 우리가 생각할 문제고, 이런 어떤 얘 소자가 동작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VC 전압, 어떤 LVD 신호 인가 이런 분이 제대로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측정 포인트를 잘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을 측정해 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
얘가 제대로 가공돼야,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떤 여기 지금 승합회로가 있는데, 이제 그, 액정이 동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압들이 필요하다 그랬죠? Vcom, VGL, AVDD, VGL, VGH 이런 거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 전압에 동작하기 위해서 이네이블 신호를 얘가 정상의 이네이블 신호를 줄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네이블 신호를 안 줬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떤 승합회로가 동작을 안 한다. DCC가 동작을 안 한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상황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동영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콘 V전압 및 영상 신호 인가 전압입니다. 먼저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LVD OSD 버튼을 파워온 상태로 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신호를 안 주면은 조금 있으면 이 신호가 그죠? 어떤 그 절전 모드에서 절전이 되게 스탠바이 상태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측정할 때는 항상 외부에서 신호를 가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신호 가해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809H라는 ISP 장비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이런 출력 시그널을 주는 포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하든가 아니면 시그널 장치를 하나 만들어서 어디다 주면은 좋겠죠. 이런 게 안 해주면은 뭡니까? 항상 데스크탑이라는 걸 켜놓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신호 장치들을 하나에 만들어 가지고 시그널 줬을 때 계속 얘는 온 상태로 동작이 되겠죠. 이 신호를 안 주고 전원만 꽂아서 이건 눌렀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절전 모드로 동작되기 때문에 얘가 LED가 적색불로 바뀌면서 스탠바이 상태로 되면은 여기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신호를 갖다 가해줘서 얘가 항상 계속 동작되게끔 한 다음에 이 상태를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파워하게 되면 이제 신호 주게 되면 화면에 영상이 이렇게 구현되겠죠. 예. 시그널 발생을 좀 연결해 놓은 겁니다. 제가 측정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영상이 구현되겠죠. 자, 그러면은 LVDS 케이블의 인으로다가 메인보드에서 LVDS 케이블을 타고 이쪽으로 지금 전압이 들어오는지를 먼저 측정해야 되겠죠. P컴보다 동작 안 한다면 정상에 들어오고 있죠. 그라운드 측정 포인트를 이용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휴즈 출력단을 냈을 때 정상적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들어갔죠? 레귤레이터로 들어가서 5V를 3.3V로 다운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으로 T콘으로 들어가는지 이 VCC 단자 요걸 측정해 보는 겁니다. 자, 3.2V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T콘이 동작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LVDS 케이블을 타고 이 신호들이 있다는 이 T콘이 입력되는지를 측정해 봐야 되겠죠? 신호들이 좀 들어오고 있죠, 지금. 예. 이렇게 들어와야 얘가 가공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체크를 하면 돼요. 그냥 아웃풋 출력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한번 찍어보는 게 좋겠죠? 측정 포인트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제대로, 가는지를 한번 측정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량 측정하기 위해서는 출력 조건들이 갖춰지기 위해서 입력 조건들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소자 불량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그 동작을 안 할 때 화면이 이상이거나 다 정상인데 화면이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상이다 그러면 뭡니까? 이 LVDS 케이블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오래 쓰다 보면은 이게 금도금이 돼 있는데 금은 녹쓰는 게 아니라 때가 낀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거기에 이물질이 쌓여서 됐을 때는 우리가 접전부활자 많이 갖고 계시죠. 접전부활자를 여기 LVDS 케이블에 뿌려주고 커넥터하면 뿌려줘서 하면은 살아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접촉면이 어떤 이물질이 때가 껴가지고 접촉불량을 일으키는 접불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자, 이렇게 뿌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금방 증발되죠. 요거는 그 다음에 껴가지고 테스트했을 때 원상적으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그건 접불불량이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리를 하다 보면은 이 OSD 버튼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당장 이거를 뭐 써야 되고, 여기에 지금 이 불량난 거에 대한 어떤 OSD 버튼을 재고를 우리가 갖고 있질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접점 부활제를 이용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거는 뭡니까? 여기 지금 버튼을 이게 솔더 어시스트로 누르는 상황에 공간이 좀 생겨요. 거기다가 접점 부활제를 좀 충분히 뿌려놓고 누르고 있으세요. 증발이 되죠. 그러면 접점 부활제는 안에 있는 이물질을 갖다가 제거해주는 그런 어떤 그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 임시적으로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영구적인 건 아니고 여러분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조건은 된다. 그런 어떤 그 접촉 불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강의를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